디지털 치료제 앱으로 병을 치료한다 그거 해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분야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IT 기술하고 이제 뭐 의료, 헬스케어가 융합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뜨고 있는 이제 키워드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분야입니다. 네. 네, 그 설명 오늘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이 뭐냐면 약이란 무엇인가? 약하면 이제 뭐 알약, 뭐 물약, 주사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네. 그 형식에 제한이 있을까요? 형식에 제한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약이 이제 기존에는 한 3가지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먹는 약, 알약. 그다음 나온 게 이제 주로 주사로 맞는 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뭐 그 세포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 그래서 치료제. 네, 그게 요 3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대표적인 약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4번째가 생긴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뭐냐?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ADHD라고 하는 아동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임인데요. 저 게임이 이제 개발하시는 CEO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게임이 아니고 네. 우리는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형식이 그냥 게임일 뿐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이런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이 간지난다. 네. 나 치료제 만들었는데 형식이 게임일 뿐이야. 네. 이게 이제 뭐 백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정의를 좀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어떤 그 고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막 실험실에서 약을 개발했는데 네. 약효가 있다거나 주장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죠? 임상을 해야죠. 네, 임상시험 해야 되죠. 네. 똑같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임상시험 해야 되고 뭐 FDA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례들을 재밌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중에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첫 번째가 이제 요 회사 이름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페어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개발한 게 이제 여기 리셋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네. 요 앱이 이제 중독 치료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그 임상시험 통과하고 FDA 인허가 받아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초로 꼽히는 게 저 리셋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앱이고요. 와, 진짜로? 네. 처방을 받으면 이제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네,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야지만 이제 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주 동안 이렇게 쓰게 되는 치료용 앱이고, 이걸 쓰게 되면 이제 뭐 중독, 알코올이든 뭐 코카인이든 뭐 대마 같은 거 그런 거 치료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 우리 뭐 바이오 벤처 요즘에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신약 개발할 때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쵸. 그 신약 개발할 때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후보 물질 뭐 발굴을 하는 게 처음이고, 그거를 좀 최적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임상 동물한테 임상하는 거, 임상 1상, 2상, 3상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받아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되죠. 맞아요. 그게 이제 한 물질을 가지고 쭉 가는 게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그 페어 세라픽스라고 하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들이거든요. 네. 저게 다 뭐냐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알약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저렇게 쓰는 건데, 여기는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치료제의 파이프라인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편의상 약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규제로 들어가면 의료기기예요. 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의료기. 두 번째가 이제 되게 더 재밌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입니다. 게임. 네, 게임이에요, 게임. 그 알킬리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보스턴에 있는 회사입니다. 알킬리. 네,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기반의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약간 레이싱하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있는 캐릭터를 조종해가지고서 이렇게 옆에 안 부딪히고 잘 이렇게 운전 같은 거 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바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2013년도에 나왔던 네이처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게임을 해가지고 어떤 인지 능력, 뭔가 이제 이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 거를 처음 증명했던 논문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떤 거냐면 노인들, 이제 고령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 자동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저기 보시면
보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멀티태스킹으로. 하나는 운전을 하는데 잘 보시면 길 옆에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막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막 갓길로 벗어나면 점수 깎여. 잔인하네. 깎이고 저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운전이랑 상관없이 네. 사인이 이게 랜덤하게 뜹니다 위에. 저 초록색. 네, 초록색 네.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누르고?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가 뜨면 누르고 딴 게 뜨면 안 눌러야 돼.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60세에서 85세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4주 동안 이 게임을 하게 하면 그 이제 인지 능력이 한 달 뒤에 좋아져가지고 6개월 뒤까지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보시면 뇌 활성도,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은 뭐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활성화된대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게임 만들게 된 게 요 방금 보여드린 외계인 조종하는 거 저거라서 이 게임이 지금 FDA 인허가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그 FDA 인허가를 받게 되면 네. 세계 최초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게임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도 적용받는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버추어 베트남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VR입니다. VR. VR. 예. 네. 이게 어떤 식이냐면 PTSD라고 하는 정신과 질환이 있어요. 네. 트라우마 같은 거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원래 많이 쓰고 있는 표준 방법이 뭐냐면 그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둘이 상담사를 앉아가지고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디 뭐 누가 내 군인 동료가 총격전에 맞아가 죽었다. 너무 잔인해. 네. 그 이제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데 네. 그 장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기억과 고통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실제 하는 치료예요. 와, 잔인하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진짜 증명된 치료입니다. 이게. 증명됐으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PTSD의 증상 자체가 그 장면을 너무 떠올리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장면을 되게 생생하게 못 떠올리면 치료 성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VR을 쓰고 들어가게 해주자. 이런 VR들을 이런 전쟁 상황으로 체험시켜 주자고 하는 게 이제 저게 97년도에 처음 나왔던 건데 버추얼 베트남. 네, 버추얼 굉장히 베트남. 97년도 같아요. 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영상. 네. 요걸 해보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실제 치료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있었습니다. 저걸로?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상담 치료할 때 효과 없던 사람들한테도 저 구린 VR을 보여주니까 전원이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끝나고 이제 이거 뭐 어떠셨어요? 물어보니까 저 VR에서 베트콩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거기 안 나오는데 네, 안 이제 나오는데, 저걸 보고 이게 아마 어떤 그 트리거링을 해가지고서 그런 그 트라우마 같은 걸 떠올리게 하나 봐요. 그래서 맞아. 되게 많은 분들이 실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그 미국 국방성이 요거를 약간 공식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버추어 이라크, 버추어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버추어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좀 낮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좀 낮았어. 고개도 돌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촉감도 해주게 되고요. 그 냄새도 피워줍니다. 그래서 오감을 다 해가지고서 어떤 식이냐면 실시간으로 옆에 이제 제가 이거 쓰고 있으면 옆에 상담사가 앉아가지고 제가 트라우마 겪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겁니다. 총격전이면 총격전, 폭탄 터뜨려주고 헬기 날려 보내주고 실시간으로 조종을 옆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실감나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빅헬스에서 만든 앱이 뭐가 있냐면 그 슬리피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면증 치료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지 치료는 뭐 교육이든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잠에 대한 우리가 뭐 인식 같은 걸 좀 바로 잡는 거이고 행동 치료는 이제 이런 뭐 그 습관이나 뭐 잠에 방해가 되는 뭐 행동 같은 걸 이제 교정시켜 줌으로써 수면 장애 같은 거를 개선해 주려고 하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논문을 30개 냈어요. 30개. 그리고 이제 네. 그 중에 8개가 뭐냐면 흔히 이제 RCT라고 하는데 네. 임상 시험 중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엄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가 네. 뭐냐면 무작위로 환자 배정하고 대조구를 놓고서 하는 임상 시험 그 뭐 RCT인데요. 그거를 이제 무려 8개나 해가지고서 이게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오른쪽 보시면 저게 이제 면대면으로 사람이 이제 상담하면서 CBT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를 증명을 했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왜 중요하고 기존의 약에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네. 하게 되면 그게 확장성. 확장성. 네, 확장성입니다. 네. 우리가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약효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불면증이 있다. 그럼 수면제 같은 거를 뭐 한 1000만 명한테 한 번에 주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근데 앱은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예시인데 작년 5월달에 이제 영국 NHS가 그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거든요. 여기가 어떤 결정했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영국인 1000만 명한테 요 슬리피오를 우리가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약을 1000만 명한테 주긴 힘들지만 다운 받아라.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인구 레벨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 이거 한 번 잘못 쓰면 다 대규모로 퍼지는 거네. 네, 그렇게 약간 정리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게 그 약이랑 똑같거든요. 보면 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충족이 돼야지만 이 분야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 저렇게 끝까지 간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거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의 그 디지털 신약이라고 했던 이제 페어 세라피틱스 중독 치료하는 거. 네. 걔도 보면 지금 이제 의사 처방까지는 갔어요. 근데 환자가 지금 엄청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건 뉴스는 아직까지 좀 못 봤어요.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뭐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걸 잘 하려고 하면은 IT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앱도 잘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게임이든 VR도 잘 만들어야 되고, 네. 기존의 약이나 의료 기기를 개발하던 것도 잘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 뭐 머크나 뭐 화이자 같은 이런 네. 것들 지금 이쪽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런 쪽들은 지금 사실은 이미 조금 갭이 벌어지고 있고, 음. 국내 제약사들 제가 강의도 많이 가는데 네. 디지털 치료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이런 정도라 가지고 지금 지금. 조금 빨리 제가 책에도 많이 썼지만 되게 조금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자 오늘 디지털 치료제를 주제로 우리 최윤섭 학도 모시고 교수님들께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진짜 빨리 갔어. 네, 지금 1시간 거의 15분이 후딱 가버렸는데 네네네.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기회여서 아닙니다. 되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다른 소식으로 재밌는 주제로 꼭 나와주시고요. 네, 또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나오고 싶어요. 저 이제 여러분 각 과학 분야 전문가 달인분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최윤섭 박사님 그리고 안될과학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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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 올게요. 또 올게요. 안녕.